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오후 1시 32분입니다. 널널한 개발자의 의견을 드리는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어제 공지사항을 올렸었는데, 어쨌든 요청이 있으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제 요청의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좀 뭔가 의견을 주십사 하시는 경우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제가 가끔 영상을 만들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댓글입니다.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답글을 달 수 있겠죠? 근데 그 답글을 글로 쓰는 게 쉽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것에 따르는 이제 영상으로 댓글을 쓴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늦은 나이.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이죠. 늦은 나이라는 표현을 이제 댓글에 쓰신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평균치에 비해서 더 늦은 나이에 이제 이제라도 개발자가 되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능 프로 중에 팬텀싱어라고 있습니다. 팬텀싱어라고. 여기 출신이죠. 고우림님이 이제 김연아님 남편이 되셨잖아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늦은 나이에 더 늦으면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라는 걸 합니다. 누구나 후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후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하게 되는 후회가 있잖아요. 그걸 좀 그때 하지 말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나아졌을까, 이런 후회. 근데 그거랑 정반대되는 후회가 뭐냐면, 그때 했더라면, 이런 류의 후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큽니다. 비교 연산자를 들이댔을 때 이게 더 큰 후회를 만듭니다. 그때 그걸 내가 했더라면. 그러니까 무슨 내가 그때 비트코인 샀더라면, 이딴 거 말고요.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런 후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가난한 건, 돈이 좀 없는 거는 불편하고 참으면서 좀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참 힘듭니다. 이거 그때 했더라면. 남자들이 흔하게 술 먹게 되는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류의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IMK입니다. IMK님이신데, 우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댓글에다가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지금 답변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는 건데, 만약에 IMK님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나는 싫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제 거부한다 하시면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겠고, 그러면 영상은 바로 비공개 처리하거나 최소한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그거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예 그냥 비공개를 원한다 그러면 비공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멤버십도 안 할게요. 그냥 비공개 처리할 테니까. 우선은 좋은 덕담으로 영광이라는 표현과 함께 의견을 주셨는데, 요게 이제 게임 서버 개발자 희망하신 아무개님 콕 집어서 제가 답변을 만든 영상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영상과는 좀 별개로 지금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31살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한 4년 보거든요. 뭔가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4년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튼실한 블라블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최소 뭐 3년 내지 2년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지금 취업으로 내가 전환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봤자 33에서 5 사이 어느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근데 제가 보기에는 3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주신 IMK님께서 이 나이에 나는 좀 편돌이 알바만 5년을 했다. 여기서 지적질 하나 들어가 드립니다. 이런 편돌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소위 시쳇말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로 취업 희망하시면 앞으로 작정하고 그냥 고치세요. 편의점이라고 정확하게 쓰시고요. 편돌이라고 하지 마시고 편의점, 알바도 안 좋아요. 아르바이트 쭉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세요. 뭐 이렇게 꼰대같이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꼰대 같은 세상 싫으셔서 취직 못하시면 그게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편돌이라는 말 쓰시는 분들, 면접 자리에서 편돌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과 굳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말을 풀로 써주시는 분하고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꼰대 같은 세상 욕하시고 뭐 그냥 변치 않는 세상 사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댓글을 올려주신 IMK님께 제가 정말 진심으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역하고 3개월 그 외에는 경비원이라는 게 이제 끝인 부끄러운 이력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편의점이 폐점을 하고, 그래서 알바도 지금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집에 갔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나이 먹은 아들 안 이쁘죠? 네, 그러면서 무려 걷어 차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약간의 과장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조금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속상하시다는 걸 강력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인데, 무기력하게 지내고 밤에는 불안에 떨면서 이제 이런 질질 짜는 이런 거 안 좋습니다. 표현을 완곡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소위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책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무슨 독하게 시작하는 시 이런 기술서 말고요. 네, 인문학 서적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쓰는 어휘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휘를 고급지게 만들 방법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IMK님께서는 지금 학습과 더불어 이 부분을 신중히 좀 다듬으시라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곰곰이 고민을 그때서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9년 전에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9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정말 즐거웠는데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 예, 근데 지금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30대 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 차이가 좀 많이 크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시 좋아했던 서버 프로그래밍 공부 붙잡고 뒤질 각오로 하자고 도끼 품고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 쪽으로 나이살이 얼마가 되든 네, 나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본인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이런 류의 댓글을 보면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답변 안 보내는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아, 저분은 도대체 뭘 나한테 맡겨 놓으셨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저 그냥 답변 안 보냅니다. 뭐 이렇게, 뭐 왜 저러지? 나한테 빚 받으러 오셨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건 일단 1차로 이제 거르게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상담했을 때 가끔 저한테 책임을 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주신 메일 내용을 기초로 말씀드려요 하면은 이제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책임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책임 못 집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갑자기 또 얘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로 돌아와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에요. 나 나이 많음. 그래서 한마디로 늦었음.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음. 나 이제 좋음. 이거 할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라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 뭐 이런 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딱 쓰죠.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거르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냥 걸러야 될 대상이에요. 이런 게 어필이 되는 순간 내가 면접관이고 적어도 서류 검토를 하는 책임자라면 이런 분들을 다 거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걸름의 대상이 될까? 이분들이 이게 평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회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분이 평범하게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 평범하지 않은 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태도 문제일 수 있는데, 그 태도 사소한 거 하나가 조직의 분위기를 망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 다른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인데,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저 인원을 내가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죠. 이제 뭐 이렇게 좀 한 명의 인원이라도 아쉬운 조직이 아니면 안 뽑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저 모양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는 조직들이나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굳은 의지를 갖는 건 좋은데, 이게 나는 여기가 벼랑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나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현재 나의 우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의 결과가 만들어낸 극단적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심정이 어떤 마음가짐이신 건 알겠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냉철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셔야 돼요.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우울하다라는 어떤 감정에 기반해서 의지를 표현하는 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나보고 때려치란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구에 회자되는 분이 계시죠. 농사꾼 만학도입니다. 네, 아주 늦은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에 수박 농사 하셨어요. 수박. 네, 수박 농사 짓다가 러시아 그것도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셔가지고 물리학, 그것도 항공 우주 뭐 하여튼 요쪽 분야, 그래서 극초음속 뭐 요딴 거 다루시는 어마무시한 분이 계십니다. 무려 수석 졸업을 하셨는데, 예, 그 언론에도 자주 나왔었죠. 네, 공근식 님이십니다. 이 공근식 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고등학교를 무려 자퇴하셨습니다. 자퇴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박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대학 보낼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그쪽에서 이제 성은야학,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야학에 이제 과기대,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과정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그 자원봉사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그 노력이라든가 그 열정에 와, 이분은 찐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정말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배제대 전산 전자 물리학과 가셨습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교수님의 어떤 추천으로 이제 카이스트 강의를 청강을 무려 2년간 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IPT 물리학과 러시아로 유학까지 가십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어를 잘 못해. 근데 그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니 뭐 어떻게, 그죠? 근데 언어를 모르는데 수업을 들을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주워 들었는데 어떤 외국의 학자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를 아우르는 언어가 하나 있다고. 그것은 바로 수학이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출처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러시아어를 몰라도 수업을 듣는 건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수학 기호들만 잔뜩 쓸 거거든. 근데 너 그거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러시아로 와서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수업을 잘 못 하시다가 다시 한번 재기하실 기회를 얻으셨고, 그래서 물리학과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47살에 항공공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49살에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50대의 나이에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뉴스에 나왔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공군식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학 얘기 하시죠. 이 영상 보시면. 네, 그래서 그 5분의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그 러시아어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자, 생각해보세요. 언어를 못 알아들어. 네, 언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언어 문제.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죠. 어떻게? 네, 음성 녹음 기능 있잖아요. 들으면서 모든 내용 다 녹음. 그러고 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이죠. 러시아 공부하고 다시 듣고, 아 이게 그 말인가? 다시 듣고 확인하고. 그러니 이제 교수님 괴롭히러 가야죠. 질문하러 가고.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여기도 나오셨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과학의 진심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뭐 영상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공근식님의 사례를 저는 좀 예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공근식님 사례와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은 라면왕 리입니다. 네, 노르웨이 라면왕 리. 예, 이분의 일대기는 그냥 그 자신의 삶 자체가 그냥 영화고 드라마입니다. 네, 이제 우리로는 6.25, 세계인들은 코리안 워라고 하는 그 6.25 전쟁에서 심각한 그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연합군이 이제 후송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면서 이제 그 혈혈단신 진짜 그냥 맨몸으로 노르웨이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 최초로 이제 훈장까지 받으셨죠. 어마어마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례는 이제 공근식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뭐냐, 구분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레벨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경우를 좀 따져보세요. 단순 호기심인 분도 있어요. 이게 됐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재미있어요. 흥미가 있는 단계를 넘어 이제 내가 여기서 삶의 재미까지 찾아보다 보면, 이 재미의 끝판왕으로 치면 저는 쾌락이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내가 옛날에 이거 좋아했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단순 흥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 건지, 그냥 뭐 재밌으니까 라는 정도인 건지, 사실은 이 재미라는 게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뭐 어디
그 맨날 있다가 등산 가도 재밌고요. 낚시 한번 해도 재밌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가서 예를 들어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봤는데 그날따라 고기도 겁나 잘 잡았어. 그럼 아씨 나 이거 낚시에 재능인 것 같아. 낚시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나 프로 그 조사가 될까요? 아, 내가 어떤 롤을 해봤는데, 아, 난 타고난 것 같아. 이게 너무 재밌어. 10시간을 해도 지치지를 않네? 그러면 나도 페이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그러한 어떤 그 목표의식을 갖거나,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이 흥미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꼭 진짜 따지셨으면 좋겠는 게 재능이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진짜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결과적으로 잘하게 돼요. 왜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재미하고 뭐하고 따져보셔야 되냐면 그 절차상 과정상에서 얻게 되는 각종 고통들이 있어요. 그 재미가 이 고통을 이길 만큼 재밌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인내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막말로 존버하시면 뭐 잘 된다까지는 아니어도 뭘 하셔도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까지는 충분히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두 개입니다. 정말 내가 우선 재능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검증을 해낼 수 있을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까지 여기에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라는 태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서 구분하셔가지고 따져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학습 자체가 쾌락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내심이죠. 이 어떤 그 절차가 과정상에서 얻게 되는 각종 고통들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만큼 나는 이 재미 하나만으로든 아니면 내 인내심으로 견디든 그 인내심이 때로는 태도 자체가 우유부단일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함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가 됐든 좋아요. 어쨌든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앞으로 4년이거든요. 지금 뭐 나는 옛날에 그걸 흥미로워 했었어. 이제라도 해볼게. 그러면 컴퓨터공학 전공을 이제라도 한다면 4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진짜 미친 듯이 혼자 인강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보고 유튜브에 공짜 강의들 찾아보고 그걸 알아가는 자체에서 나는 희열을 느끼고 너무 재밌어서 뭐 아버지한테 혼나는 고통, 친구들의 무시 그따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어떤 흥미가 있다라면 그리고 심지어 결과도 좋게 일정 수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냐 취업이요. 성적도 일정 수준 나와줘야 되고 그 결국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숫자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결과로. 그게 안 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이는 늦게 시작한 만큼 핸디캡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뭐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전국 뭐 이렇게 정신 건강한 친구들도 많은데 절박함이 자극이 되고 좋은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조직의 어떤 특수성을 혹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가 어떻게 얻어낼 거냐. 이러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나 그냥 게임 좋아요. 게임 서버 개발하고 싶어요.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하시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기회가 본인한테 주어져도 끝까지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근식님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공근식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늦은 나이에 만학의 꿈을 꾸시면서 열심히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뤄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 그거는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확률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10명 중 9명으로 가실 가능성이 90%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거나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네, 끝까지 해내시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통이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취업을 했어. 내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네, 소위 실무로 갔는데, 그때 느낄 수도 있어. 가봤더니, 내 상상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네? 차이가 있네? 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변수들이 네, 다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럴 만큼의 흥미가 그러한 쾌락이 네,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가시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의견을 좀 드려봤는데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판단을 잘못하시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판단해낼 수 있는 어떤 어떤 코딩 테스트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가서 똑똑 두드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여기 올인 이런 태도 안 좋고요. 이게 톡톡 던져보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빨리 더 알아보시고 남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두드려 보시고 프로그래밍 공부도 해보면서 그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날씨가 좀 오늘 약간 네, 구름이 많이 꼈네요. 네,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날 분위기 좋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 생각도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